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. 도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치에 대해서 저번 주 얘기를 했고요. 이제 오늘은 도커의 이제 핵심 기능인 컨테이너하고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만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운용하는 거니까요. 첫째 이제 컨테이너와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돼 있고요. 뭐 지금은 이거 하나가 뭐 올라와 있죠. 이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. 여러분들은 이제 설치하셨으면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. 최초에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. 이미지 쪽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운로드 받은 게 없으면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다운도 받았고 지난번 강의에서 엔진엑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엑스도 이미 다운로드 받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지금 컨테이너하고 이미지가 뭐냐 이야기하려면 좀 이제 이야기할 게 있죠.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한번 말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기 좋은 게 저희가 이제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가면 지방세를 관리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 이 지방세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했냐면 물론 이제 중앙부처에서 쓰는 것도 있죠. 그다음에 각 또 지자체에 가면은 관련된 시스템들이 다 있고요.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뭐 지자체 내부에 또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 시스템들이 동일한 게 아니고요. 이거 통합해서 하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스템이 다 달랐다고 했습니다.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지자체별로 좀 이렇게 업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일해서 뭐 하나의 웹 시스템을 통합 쓰지 못하고요. 다 다른 시스템을 썼죠.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물리적으로도요. 이게 통합된 게 아니라 각 서버에 다 개별적으로 이제 운영을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. 통합적으로 개발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여기 서버에도 OS를 설치하고요. 당연히 뭐 DBMS, 그다음에 뭐 웹서버,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세 어플리케이션 APP 이렇게 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게 물리적으로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각 또 지역별로 각 서버들이 자기의 OS와 데이터베이스, 그 다음에 웹서버,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수정이 만약에 됐다. 예를 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APP였는데 뭐 APP1으로 수정이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각 지역별로 다 이 어플리케이션 1을 다 하겠죠. 그러면서 이제 디플로이를 해주죠. 이게 방식은 뭐 FTP 방식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간에 이 지자체가 수십 개 되는 곳의 서버에 어플리케이션이 단 한 줄이라도 수정이 되면은 이거를 다 일일이 다시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 유지 보수를 해왔습니다.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, 여러분. DBMS가 다 바뀌었다. 뭐 이럴 경우는 크게 없겠지만 그래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다. 만약에 DB가 만약에 버전이 뭐 1.0이었는데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뭐 2.0이 됐다. 자,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?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 있는 모든 서버에 이 DB를 다시 다 업그레이드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유식을 했죠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죠? 운영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력도 많이 들고 이 시간도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지금 설명드릴 이제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볼 수 있어요.
이렇게 되면 물리적인 서버 도입, 뭐 OS 각자 설치,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아까처럼 운영 유지 보수도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운영 유지를 해야 되는데, 즉 이제 요 상태를 저희가 하나의 이미지란 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중앙에서 만약에 OS 설치하고요. 요 OS 위에 DB 그다음에 웹 서버가 있고요. 뭐 마스가 있겠죠. 여기는 APP까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래서 결론은 요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지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 만들어 놓고, 그러면 각 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,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.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각각의 본인들 이제 서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물론 이제 OS는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. 여기에 각각의 도커를 올립니다. 이렇게 올리고요. 만약 이쪽 이게 이제 수십 개죠. 기본적으로 이제 OS와 도커를 쭉 이제 세팅해 놓으면요. 그 최초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만 했지만 이제 도커 개념에서 요거 전체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주면서 이 이미지 전체를 여기다 올리는 거죠. 이제 그 인스턴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.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또 지자체도 컨테이너를 만들고 여기에 요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인스턴스화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최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아까 비교해 볼 때 유지보수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바뀌었어요. 자,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. 요 바뀐 어플리케이션이 만약 일로 바뀌면 요 바뀐 어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요 또 이미지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.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만 바로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순식간에 그 수많은 서버에 이 변경된 게 이제 반영이 되겠죠.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하는 방법은 저희가 그 뭐 쿠버네티스 등의 여러 가지 또 이제 관리 툴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그죠? 엄청나게 이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각 서버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것들이 아주 쉬워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이제 세트화해서 저희들이 한 번에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이 이미지가 다운로드돼서 실제 이제 물리적인 서버에서 컨테이너로 요게 이제 구동된 방식, 요 이제 방을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이미지고요. 그다음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제 뭐 쿠버네티스의 파드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지만 얘가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실제 컨테이너를 저희가 한번 생성해 본 다음에 보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.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그 도스 창에서 CLI 환경에서 할 수도 있고요. 요 이제 도커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그 컨테이너를 또 생성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run, 명령어에서도 당연히 이게 도커 run 뭐 이런 명령을 써서 생성을 하는데요. 그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본 이제 명령은 저희가 이제 나중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, 오늘은 이제 이 이미지를 어떻게 컨테이너 하는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나중에 런을 누르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런을 누르게 되면 그 실제 컨테이너에 가보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하나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럼 도대체 이 컨테이너가 뭐냐 라는 걸 이제 보시려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인스펙트라는 걸 보시면
이 컨테이너의 이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정보 이제 특징들이 있죠. 이 컨테이너 아이디도 갖고 있고요. 상태도 갖고 있고요. 이건 어떤 뭐 이미지로 해서 될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부분에 그렇죠. 이 네트워크 세팅이라는 이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얘는 여기에 보시면 IP 어드레스 이렇게 나오죠. 0002 나오겠죠.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엔진엑스 이미지로 해서 하나를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. 네, 컨테이너를 이게 이제 인스턴스 하는 거죠. 실제 구동 가능한. 그렇게 돼 보시면 여기 컨테이너에 가보면 이게 두 개가 생겼죠. 네. 제가 1분 전에 한 거하고 10초 전에 한 게 두 개 생겼습니다. 그래서 요 1분 전에 한 건 아까 IP 어드레스를 보시면 네, 172 1702번인 걸 알 수 있어요, 여러분. 02번. 근데 그 두 번째 생성된 이 컨테이너에 가보면 네, IP 어드레스가 3번인 걸 볼 수 있죠. 즉, 이 컨테이너가 가지는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이미지를 인스턴스화해서 네, 실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이제 구동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되게 큰 특징은 이 각각의 컨테이너들은 IP 어드레스가 달라지죠. 상호 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IP를 가지고 서로 이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쭉 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걸로 보시는 게 좋아. 컨테이너가 이제 이런 인스턴스 된 건데 얘가 가지는 거는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.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죠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얘는 다른 컨테이너와 IP 어드레스로 분리되는 독자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는.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도커 기반의 이제 컨테이너들이 상호기죠. 예. 한쪽 서버에가 뭐 다운이 돼도 한쪽 서버엔 영향이 없다는 의미가 물론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죠? 독립된 환경, 독립된 자원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있죠. 즉 각각의 컨테이너들은 자기만의 메모리 영역을 갖고요, 자기만의 하드디스크 영역을 갖고 또 자기만의 IP 어드레스를 갖고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 서버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 그 컨테이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개념적인 걸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것까지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. 다음 시간부터 실제 도커를 이제 운영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.